어떤 만남은 운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운명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백구야, 할미가 이 무릎으로 어떻게 저 아이까지 돌보지? 남의 개를 왜 데리고 간 거요? 혼자 사는 여편네가 이제 남의 개까지 끌어들이네.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혼자 산다고 죄인이야? 내가 누구를 노렸다고? 그 할머니가 어르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요? 경기도 광주 한적한 마을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이야기. 과연 65세 정옥 할머니에게 찾아온 이 운명은 축복일까요? 시련일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지팡이를 짚고 백구와 함께 마을 뒷길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예전처럼 멀리는 못 가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은 빼먹을 수 없었거든요. 백구야, 오늘은 좀 천천히 가자. 할미 무릎이 또 쑤시네. 백구는 마치 할머니 마음을 아는 듯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어요. 7년을 함께 산 사이라 그런지 이 영리한 진돗개는 주인의 컨디션을 척척 알아차리곤 했지요.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정옥 할머니의 은발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면 먼저 떠난 남편 생각이 절로 났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시간이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네. 그때였어요. 마을 입구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개였어요. 그것도 꽤 큰 진돗개가 길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 저게 뭐지? 정옥 할머니는 지팡이에 더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황금빛 털을 가진 진돗개였는데 숨은 쉬고 있지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털은 더럽고 지저분했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었어요. 백구는 처음 보는 개라 그런지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긴 했지만 주인 뒤로 숨으며 조심스러워했지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얼마나 배고팠으면. 정옥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황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탈수와 영양실조로 많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목줄도 없고 목에 달린 인식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백구야, 이 아이 주인이 어디 갔을까? 길을 잃었나?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나이든 몸에 무릎마저 아픈 자신이 개 한 마리를 더 돌볼 여력이 있을까? 백구 하나도 제대로 챙기기 벅찬데 낯선 개까지 거둔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이 상태로 밤을 보내면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정옥 할머니는 평생 생명 앞에서는 물러선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휴, 어쩌겠니? 일단 집에 데려가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옆에 두고 힘겹게 황구를 끌어안으려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었거든요. 무릎도 아픈데 억지로 하다가는 넘어질 뻔했어요. 아이고, 힘이 딸리네. 백구야, 할미 좀 도와줘. 백구는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황구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황구의 목 부분을 살짝 물고 일으키려 했지요. 황구도 희미하게 고개를 들며 일어서려 애썼어요. 그래, 그렇게 일어나거라. 천천히, 천천히. 다행히 황구가 비틀거리면서도 일어섰어요. 정옥 할머니는 한쪽 팔로 황구를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오늘은 30분이나 걸렸지요. 아이고, 숨이 차네. 나이 들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집에 도착해서 황구를 마당에 눕혔어요. 백구는 신기한 듯 황구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았고요. 정옥 할머니는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과 밥을 가져왔어요. 자, 이것부터 먹어라. 천천히 체하지 말고. 황구는 물을 보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벌컥벌컥 물을 마셨거든요. 그리고는 밥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얼마나 배고팠으면. 불쌍한 것. 밥을 다 먹고 나니 황구가 조금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 정옥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고맙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지요. 그래, 고맙긴. 근데 넌 주인이 누구니? 어디서 왔을까? 정옥 할머니는 황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아이의 주인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혹시 일부러 버린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잠을 설쳤어요. 마당에서 들려오는 황구의 작은 소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백구야, 우리가 잘한 걸까? 백구는 평소와 달리 마당에서 황구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정옥 할머니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내일이면 분명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는 그제야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 운명적인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는 아직 몰랐지요. 새벽 5시 정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마당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때문이었지요. 창문 너머로 보니 황구가 조심스럽게 물그릇 주변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벌써 깼구나. 많이 좋아진 것 같네. 할머니는 무릎을 주물러가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요즘 부쩍 아침에 몸이 뻣뻣해져서 일어나는 것도 일이었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가니 황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겼어요. 어머, 많이 좋아졌네. 밤새 괜찮았니? 백구도 어느새 황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백구였지만 하룻밤 사이에 제법 친해진 모습이었지요. 정옥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친구가 되면 좋겠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할머니는 황구가 신경 쓰였어요. 깨 사료는 백구 것밖에 없어서 어제처럼 밥을 주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람 음식을 주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아이고, 나이 들어서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네. 마을 상점에서 개 사료를 사려면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했어요. 무릎이 아픈 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냥 둘 수도 없고, 백구야, 할미가 오늘 읍내 나가서 사료 좀 사올게. 저 아이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아침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빨래를 널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작은 텃밭을 돌보는 일상이었지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했던 일들인데 이제는 혼자서 다 해야 했어요. 텃밭에서 배추를 살펴보는데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쓰러진 그날도 이렇게 햇살이 좋았거든요.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알아챘으면. 남편은 평소에 아픈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농사일을 계속했는데 심근경색이 온 줄은 몰랐거든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었지요. 할미 혼자 어떻게 살라고. 백구만 남겨두고 먼저 가시면 어떡해. 그날 이후로 정옥 할머니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농사일도 집안일도 외로움도. 다행히 백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영리한 진돗개는 주인의 슬픔을 아는 듯 더욱 다정하게 곁을 지켜줬거든요. 백구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할미는 진작 포기했을 거야. 오전 11시쯤 할머니는 읍내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나갔어요.
황구와 백구는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지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있어라. 할미 금방 올게.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황구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웠거든요. 백구 하나도 제대로 챙기기 벅찬 몸인데 개 한 마리가 더 생겼으니. 근데 또 그냥 둘 수는 없고. 아이고, 복잡해. 읍내 상점에서 개 사료와 간식을 샀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많이 줄어 있었지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데 지출이 늘어날까봐 걱정이 됐어요. 절약해서 써야겠구나. 그래도 생명인데 어쩌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장님과 순자 아지매였는데 뭔가 수상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거든요. 정옥이 어디 갔다 와요? 아,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요. 혼자 다니기 힘들 텐데. 근데 개 사료 산 거예요? 백구 말고 또 다른 개 키우나요? 순자 아지매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어제 황구를 데려온 일을 벌써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아, 그게 어제 다친 개를 하나 발견해서. 어머, 그래요? 어디서 주워왔어요? 이장님도 관심을 보이며 끼어들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괜히 떨리는 마음에 대충 설명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벌써 알아채는구나. 괜한 소문 안 났으면 좋겠는데. 집에 도착하니 황구와 백구가 마당에서 나란히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할머니 마음은 복잡했거든요. 야, 일어나라. 맛있는 거 사왔다. 새로 산 사료를 주니 황구가 맛있게 먹었어요. 백구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어요. 평소보다 일이 많았지만 황구를 돌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래, 네가 빨리 나아야지. 주인도 걱정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정말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며칠 더 돌봐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만 늘어나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황구, 백구와 함께 짧은 산책을 나갔어요. 어제보다 황구가 훨씬 활기차게 걸었거든요. 많이 좋아졌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정옥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혹시 황구 주인이 찾아온 건 아닐까? 설마. 벌써?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도시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 남자가 황구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황구야, 여기 있었구나. 황구도 그 남자를 알아보는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정옥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요. 이제 헤어져야 하는 건가? 어르신이 우리 황구를 돌봐주셨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고마워하기보다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정옥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제 저녁에 다친 채로 있길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남자의 말투에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있었어요. 마치 정옥 할머니를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어르신이 우리 황구를 돌봐주셨나요?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옥 할머니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고마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거든요. 네, 그게 어제 저녁에 이 아이가 다친 채로 길에 쓰러져 있어서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정옥 할머니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지요.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하셨죠? 잃어버린 개를 찾는다는 전단지도 붙였는데. 전단지요? 저는 못 봤는데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마을 게시판은 며칠에 한 번씩 확인하는데 전단지가 있었다면 분명 봤을 텐데요. 아니면 어제 읍내 갔다 오는 사이에 붙인 건가? 하루 종일 찾아다녔어요. 황구가 없어졌다고 경찰서에도 신고했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정옥 할머니가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마을에 잘 안 나가서.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축 늘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데려간 거예요? 강노인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마음대로 데려갔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생명을 구한 건데. 이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절차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나 보호소에 연락을 했어야죠. 강노인은 도시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답게 원칙과 절차를 중시했어요. 하지만 정옥 할머니에게는 그런 복잡한 절차보다 눈앞의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어르신, 저는 그냥 이 아이가 불쌍해서 불쌍하다고 남의 개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강노인의 날카로운 말에 정옥 할머니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남의 개를 가져갔다니 마치 도둑 취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때 마을 어귀에서 순자 아지매와 이장님이 나타났어요. 낯선 차가 서 있으니까 구경 나온 거였지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순자 아지매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황을 살폈어요. 정옥 할머니와 낯선 남자가 뭔가 언쟁을 벌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 이분이 황구 주인이래요. 정옥 할머니가 어색하게 설명하자 순자 아지매의 눈이 번쩍했어요. 이런 일에는 누구보다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머, 그래요? 그럼 어제 정옥이가 주워온 개가. 네, 제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신고를 안 하시고 그냥 데려가신 것 같아서. 강노인의 말에 순자 아지매와 이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정옥 할머니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정옥이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장님이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어색해진 후였어요. 좋은 마음이라고 해도 절차는 지켜야죠. 저는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강노인은 황구의 목줄을 채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하루 동안 정이 든 황구와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황구야, 잘 가거라. 아프지 말고. 할머니가 황구를 쓰다듬으려 하자 강노인이 슬쩍 개를 빼내며 막았어요. 황구, 이제 집에 가자. 황구는 뒤돌아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정옥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도 그런 황구를 바라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강노인이 황구를 데리고 차로 향하는데 순자 아지매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 그런데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이 동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옆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새로 지은 전원주택에 사는 분이세요? 순자 아지매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노인은 잠깐 망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공무원 하셨다는. 어떻게 아시죠? 이런 시골에서는 금방 소문나요. 그런데 혼자 사세요? 순자 아지매의 캐묻는 듯한 질문에 강노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아,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 정옥이도 혼자 살거든요. 어쩐지 운명 같네요. 순자 아지매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무슨 상관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순자야, 무슨 소리야? 어머, 뭐 어때요? 둘 다 혼자 사는데 걔 때문에 인연도 됐잖아요. 순자 아지매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노인은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차에 올랐지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 정옥 할머니는 허탈한 기분이었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정옥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도 걔를 잃어버려서 예민했을 거야. 이장님이 위로했지만 순자 아지매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이네. 둘 다 혼자 살고 걔 때문에 만나고.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순자야, 그만해라.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뭐가 괜한 소리야? 나이 들어서도 인연은 있는 거잖아. 정옥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백구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순자 아지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거든요. 이장님, 저 남자 완전 잘생겼지 않아요? 정옥이하고 어울릴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한 정옥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마당이 갑자기 휑하니 비어 보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황구와 백구가 나란히 있던 자리였는데. 백구야, 쓸쓸하지? 할미도 그래. 백구는 황구가 있던 자리를 킁킁 냄새 맡으며 어슬렁거렸어요. 하루 만에 친구가 된 황구가 그리운 모양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 하루 동안이었는데 황구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허전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던 가족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정들이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오해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란을 몰고 올지를. 다음 날 아침 정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강노인의 차가운 말투와 순자 아지매의 이상한 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백구야, 할미가 뭘 잘못했을까? 백구는 여전히 황구가 있던 자리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어요. 하루 만에 친구가 된 황구가 그리운 모양이었지요. 정옥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하루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오전 10시쯤 할머니는 평소처럼 텃밭일을 하러 나갔어요. 배추에 물을 주고 있는데 담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말이야? 정옥이가? 순자가 그러는데 어제 남자가 차 타고 왔다면서? 어머나 그래. 혼자 사는 여편네가 남자까지. 정옥 할머니는 손이 멈췄어요.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순자 아지매가 어제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떠벌렸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옆마을 새로 온 그 공무원이래. 아, 그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 서울에서 내려온? 맞아, 맞아. 부자라던데? 연금도 많이 나오고.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개 주인을 찾아온 것뿐인데 벌써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니. 정옥이 계산 빨라. 혼자 살기 힘드니까 남자 하나 낚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게 핑계로 접근한 걸 수도 있고. 어휴, 나이 들어서도 그런 생각을 하나?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뿌리개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생명을 구해줬더니 이런 소리를 듣네. 오후에 마을 상점에 갔을 때는 더 심했어요. 평소에 인사하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수군거렸거든요. 어머, 정옥이 왔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인사를 해도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지요. 정옥 씨, 요즘 어떠세요? 재미있게 지내시나? 상점 아주머니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지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요. 뭐가 재미있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제 남자분이 오셨다면서요? 차 타고? 아, 그건 할머니가 설명하려는데 상점에 있던 다른 아지매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개 주인이 찾으러 온 거예요. 제가 다친 개를 하루 돌봐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옆마을 새로 온 분이라던데.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정옥 할머니는 서둘러 필요한 물건만 사고 나왔어요. 하지만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러게. 하루 돌봐준 게 끝이라면 왜 그렇게 피하려고 하지?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기운이 쭉 빠져 있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거든요. 백구야,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 할미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무렵 이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지요. 정옥 씨,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마을에 소문이 좀 안 좋게 퍼지고 있어서.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어제 그 남자분 일 말이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상하게요? 뭐래요? 정옥 씨가 뭔가 의도가 있어서 개를 데려간 거 아니냐고. 정옥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의도라니 무슨 의도요? 이장님, 저는 정말 그냥 불쌍해서. 나야 정옥 씨를 아니까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드니까. 이장님도 난처해했어요. 사실 별일 아닌데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금세 커지거든요. 특히 순자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정옥 씨가 그 남자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당분간 조심해. 괜한 오해받지 말고. 이장님이 돌아간 후 정옥 할머니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한편 옆마을에서는 강노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 씨, 어제 여자 집에 갔다 왔다면서? 아, 황구 찾으러 갔었는데요. 그 집 여자가 혼자 산다던데? 과부라고. 그건 제가 뭘.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외롭잖아. 강노인은 당황했어요. 무슨 인연이에요? 그냥 걔 찾으러 간 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가 오해야? 둘 다 혼자 살고 나이도 비슷하고 좋은 기회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강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땅도 좀 있다던데? 기와집도 크고.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경우 많다던데. 이 말에 강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산을 노린다고? 그러고 보니 어제 그 여자가 자꾸 황구를 만지려고 했는데. 그럴 리가요. 그냥 걔를 도와준 거잖아요. 세상에 그냥이 어딨어? 분명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강노인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그 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걸까? 서울에서 내려올 때 부동산에서 돈 많은 할아버지 온다고 소문이 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황구야, 어떻게 생각해? 황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강노인의 마음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하루 만에 작은 오해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정옥 할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고 강노인은 의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지요. 과연 이 오해는 언제 풀릴까요? 그날 밤 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을 할아버지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황구야, 정말 그럴까? 강노인은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잠든 황구를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아마 진작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년 전 아내 영숙이를 잃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갑작스런 췌장암으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내가 떠난 후 강노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귀찮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 생각났어요. 여보, 황구만은 꼭 잘 돌봐줘요. 그 아이가 우리 자식이나 다름없잖아요. 황구는 아내가 암투병 중일 때 분양받은 강아지였어요. 영숙이는 아이가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황구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거든요. 아가야, 엄마가 아픈데 잘 견뎌줄 거지? 영숙이는 마지막까지 황구를 껴안고 있었어요. 강노인에게는 황구가 아내의 마지막 유품이었지요. 그런데 지난달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황구가 실종된 거예요. 저녁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무언가에 놀라 뛰어나가더니 그대로 사라진 거였거든요. 황구야, 황구야. 강노인은 밤새 마을을 뒤졌어요. 목이 쉴 때까지 이름을 불러댔지만 황구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때의 절망감은 아내를 잃었을 때와 똑같았어요. 아니야, 이 아이마저 잃을 순 없어. 다음 날부터 강노인은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붙이며 황구를 찾아다녔어요.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찾아 헤맸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그 여자 집에서 황구를 발견한 거였어요. 반가웠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지요. 왜 신고를 안 했을까? 정말 우연히 발견한 걸까? 혹시 일부러 황구를 유인한 건 아닐까? 강노인은 자꾸 의심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 동네에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가끔 돈 있는 할아버지들 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그런 경우였을까? 강노인은 계속 자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 그 여자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거든요. 황구를 쓰다듬을 때의 표정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고요. 아니야, 너무 의심하는 걸 수도 있어. 강노인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대문 앞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노인님 계세요? 나가보니 30대 정도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번듯한 차를 타고 온 것 같았거든요.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어요. 민수는 밝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노인은 조금 의아했지요. 갑자기 부동산업자가 왜 찾아온 걸까?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강노인은 민수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지요.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역시 서울에서 오신 분은 다르시군요. 그냥 편하게 살려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주변 땅에 관심 있으세요?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 나와서.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근처에 정옥이라는 할머니가 사는 집이 있는데 아시나요? 강노인의 귀가 번쩍 서렸어요. 바로 어제 황구를 찾으러 간 그 집이었거든요.
어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왜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그 할머니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할머니가 요즘 돈이 좀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민수의 말에 강노인은 의외였어요. 어제 본 정옥 할머니는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노인님께서 투자하시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그 땅을? 아, 그게 제가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강노인님께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강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관심이라니? 무슨 소리죠?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제게 핑계로 접근한 거라고. 혹시 재혼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거였네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돈 있는 할아버지들 노리는. 그럴 리가. 하지만 강노인은 혼란스러웠어요. 어제 정옥 할머니의 순수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자신을 노리고 접근한 걸까? 어쨌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 땅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민수가 돌아간 후 강노인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정옥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정말 나를 이용하려는 걸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이었을까? 그때 황구가 강노인 곁으로 와서 고개를 비볐어요. 마치 주인의 복잡한 마음을 알아차린 듯이 말이에요. 황구야, 어떻게 생각해? 그 할머니 말이야. 황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강노인을 올려다봤어요. 어제 정옥 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준 일을 기억하는 듯 했지요. 강노인은 결심했어요. 일단은 거리를 두자고. 혹시나 하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옥 할머니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의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지요. 정옥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백구야, 할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백구는 여전히 황구가 그리운지 마당 한 구석에서 맥없이 누워 있었어요. 활기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밥도 잘 안 먹었지요. 오늘은 장날이었어요. 일주일 치장을 봐야 했는데 정옥 할머니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하지만 생활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가야지. 할미가 움츠러들면 안 돼. 지팡이를 짚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어요.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 맞추기가 부담스러워서였지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옥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기 온다, 저기. 어머, 정말이네. 요즘 화장도 하고 다닌대. 아, 맞아. 남자 생겼으니까 꾸미는 거구나. 정옥 할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화장이라니요? 그냥 평소처럼 선크림만 발랐을 뿐인데.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순자 아지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정옥이가 정말 그 남자 돈 노리고 접근한 거래? 글쎄, 그럴 수도 있지. 혼자 살기 힘드니까. 어휴, 그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하나? 창피하지도 않고. 정옥 할머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순자야. 할머니가 돌아서며 소리치자 시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지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대는 거야. 내가 언제 누구를 노렸다고. 어머, 정옥아.
우리 그냥 하는 얘기였는데. 그냥 하는 얘기? 사람 명예를 이렇게 망가뜨리고도 그냥 하는 얘기야? 정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거든요. 나는 그저 다친 개가 불쌍해서 도와준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정호가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이장님이 나서서 말렸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후였어요. 혼자 산다고 죄인이야? 내가 누구를 유혹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장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요. 할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젊은 상인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깨달았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백구야, 할미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잖아.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마당에 백구가 없었거든요. 백구야, 백구. 할머니는 온 집안을 뒤졌어요. 평소에 숨는 곳들을 다 찾아봤지만 백구는 없었지요. 어디 갔을까? 문도 잠궈뒀는데.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지팡이를 짚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요. 백구야, 어디 있니? 1시간을 찾아다녔을 때 강노인 집 쪽에서 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여러 마리가 함께 우는 소리였거든요. 설마. 정옥 할머니는 서둘러 강노인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본 광경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백구와 황구가 나란히 쓰러져 있었어요. 둘 다 어딘가 다친 것 같았고 힘없이 끙끙거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백구야. 할머니가 달려가려는데 강노인이 집에서 뛰어나왔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지요. 황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개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고 많이 놀란 것 같았거든요. 누가 이런 짓을. 강노인이 중얼거릴 때 정옥 할머니는 백구의 목에 묶인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종이를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더 이상 우리 마을을 어지럽히지 마라. 다음엔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다. 정옥 할머니와 강노인은 동시에 얼굴을 마주봤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 개를 해코지한 것이 분명했거든요. 누가 이런 나쁜 짓을. 정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노인도 마찬가지였지요. 무고한 동물들이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니.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개 우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였지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개들이 왜 이렇게 됐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정옥 할머니와 강노인은 어색한 상황에 놓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지금은 급한 상황이었어요. 백구와 황구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거든요. 일단 동물병원부터 가야겠어요. 강노인이 말했을 때 정옥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함께 가도 될까요? 아니면 오해만 더 커질까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백구도 아픈데. 강노인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혹시 이 일을 계기로 오해가 풀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아기를 품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강노인의 차에 백구와 황구를 태우고 읍내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정옥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뒷자리에 백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요. 백구야, 아프지? 조금만 참아.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가요? 어르신을 의심했어요. 마을 사람들 말을 듣고 혹시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정옥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요즘 그런 일이 많다니까. 저도 억울했지만 이해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어르신이 황구를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 진심이었는데 동물병원에 도착해서 두 개를 진료받게 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누군가 고의로 겁을 줬다는 게 분명했다고 수의사가 말했지요. 외상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정옥 할머니와 강노인은 병원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 씨, 실은 저도 오해했어요. 처음에 황구 찾으러 오셨을 때 너무 차갑게 대하시길래 그때는 제가 예민했어요. 황구를 잃었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내를 잃고 황구만이 제게 남은 가족이었는데 강노인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추억, 황구와의 인연,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떠나보내고 백구만 있었는데 이 아이마저 다치면 어떡하나 싶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어요. 같은 외로움, 같은 상실감을 겪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백구가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어디론가 달려갔지요. 백구야, 어디가? 정옥 할머니가 황급히 따라갔는데 백구는 마을 입구 쓰레기통 근처에서 뭔가를 물어오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백구가 물어온 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어요. 정옥 할머니가 조각들을 맞춰보니 깜짝 놀랄 일이었지요. 이게 토지 매매 계약서? 강노인도 다가와서 종이를 자세히 봤어요. 계약서에는 정옥 할머니의 이름과 토지 정보가 적혀 있었고 매수일란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어르신이 땅을 파신다고 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런데 이 민수라는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저한테도 왔었어요. 강노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 제 집에 와서 어르신 땅을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어르신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소문도 퍼뜨렸어요. 정옥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네, 분명 이 사람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소문도 퍼뜨리고 개들도 해코지하고. 두 사람은 급히 마을로 향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이장님과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옥 할머니가 계약서, 조각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이장님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그의 사무소로 가보기로 했지요. 하지만 사무소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급하게 정리하고 도망간 것 같았거든요. 완전히 사기꾼이었구나. 순자 아지매가 소리쳤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계속 정옥이 땅 얘기만 하더라. 그럼 우리가 괜히 정옥이를 의심한 거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니까 모두 미안한 표정이었지요. 정옥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그러게, 괜한 소문만 퍼뜨렸네.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보다 강노인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심이 궁금했거든요. 강노인은 정옥 할머니 앞에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어르신의 진심을 의심했어요. 황구를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셨는데 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저도 외로웠어요. 아내를 잃고 새로운 곳에서 혼자 지내려니. 그런데 어르신을 보니 같은 아픔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같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정옥 씨, 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요? 물론 급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옥 할머니도 잠시 말을 못했지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혼자 지내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정말요? 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백구와 황구처럼 조금씩 가까워져도 되잖아요. 강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지요. 아, 이거 완전 영화 같네. 정말 다행이다. 오해가 풀려서. 그때 백구와 황구가 나란히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마치 이 만남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이 아이들이 우리를 이어준 거네요. 정옥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강노인도 따뜻하게 웃었지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렸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마을에는 따뜻한 소식이 하나 있었지요. 정옥 할머니와 강노인이 정식으로 재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하실 거예요? 이장님이 확인차 물어봤을 때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나이에 웬 결혼이냐 싶지만 남은 인생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정옥 할머니의 말에 강노인도 다정하게 미소 지었지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구와 황구도 형제가 됐으니까요. 마당에서는 정말로 백구와 황구가 나란히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떨어질 줄 모르는 단짝이 됐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특히 순자 아지매는 누구보다 기뻐했지요. 어머,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둘이 완전 잘 어울려. 순자야, 너 처음엔 이상한 소리만 했잖아. 그게 언제 얘기야? 나는 진작부터 응원했다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는 모든 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은 마을회관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화려할 것도 없고 가족 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드레스는 뭘 입을 거야? 어머, 이 나이에 무슨 드레스? 그냥 깔끔한 한복이나 입을게. 아니야, 이런 날은 특별해야지. 마을 아지매들이 정옥 할머니를 둘러싸고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오랜만에 마을에 경사가 생긴 거라 모두들 들떠 있었지요. 강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조언을 해줬거든요. 강씨,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 글쎄요, 멀리 가기엔 무릎도 아프고. 그냥 근처 온천이나 다녀올까 해요. 좋지, 좋아.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결혼식 당일 정옥 할머니는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었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딱 좋은 색깔이었지요. 강노인은 차분한 회색 양복을 입었어요. 넥타이도 매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어머, 신랑 신부 완전 잘 어울려. 정말 보기 좋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은 간단한 예식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지요. 평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이 마을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백구와 황구가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거든요. 마치 이 결혼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와, 걔들도 알아보네. 완전 가족이 된 거야.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정옥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행복이 자신에게 다시 올 줄은 몰랐거든요. 고마워요, 강씨. 저야말로요. 정옥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식이 끝나고 소박한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아지매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지요. 자, 신랑 신부 건배.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며 축하했어요. 정옥 할머니와 강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평소 산책하던 노을길로 나섰지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백구와 황구도 함께였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정옥 할머니가 강노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무릎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강노인은 천천히 걸었지요. 저도요. 혼자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안 외로워요. 백구도 황구도 있고 강씨도 있고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정옥 할머니가 혼자 걷던 그 길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게 된 거예요. 백구와 황구는 앞서가며 뛰어다녔어요. 이제는 완전히 형제가 된 두 마리가 서로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요. 이 아이들이 우리를 이어줬네요. 그러게요. 만약 황구가 다치지 않았다면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잠시 쉬었어요. 아래로는 자신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마을이 보였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서로 아끼고 건강 챙기고 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생각이에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지요. 백구와 황구가 앞서가며 길을 안내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백구와 황구는 나란히 누워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행복해요. 정옥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어요. 아직은 천천히 조금씩 가까워져 가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근처 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백구와 황구도 함께 데려갔지요. 펜션에서 걔도 받아주네요. 다행이에요. 이 아이들 없으면 허전할 뻔했어요.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오해부터 마을 사람들의 소문,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날까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남은 인생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여러분, 이렇게 정옥 할머니와 강노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진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과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황혼의 길이라도 함께 걷는다면 새로운 아침이 열리더군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